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넷플릭스가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를 잃었다고 회사가 보고를 한 후에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25.73%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요, 침체된 가입자 증가에 대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비밀번호 공유, 인플레이션,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을 하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0%가 증가한 373억 달러, 영업이익은 0.8%가 감소한 33억 달러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 주식 펀드에서 올해 최대 규모 자금 유출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고요. 지난주에는 미국 주식 펀드에서 155억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대 규모 자금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개미는 15% 오르면 익절, 부자들 주식 매도 타이밍은 달랐다고 합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서 주식 투자 전략에도 차이가 났다고 하고 있고요. 부자들은 보유 종목 가격이 23% 상승하면 주식을 팔고 15% 하락하면 손절매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반 대중은요, 15% 올랐을 때 매도를 했고 15% 떨어지면 손절매를 했다고 합니다. 빅스 공포지수입니다. 시장의 불안성과 반대로 공포지수는 급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이 잘 안 나올 시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9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가면은 3.0은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5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 어떠한 결과를 미칠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75 베이시스 포인트 결정이 유력해질 수도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셀 2000이고요. 하루 만에 하락분을 다시 되찾으면서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패턴이 아무래도 하루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틀 조정을 받고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요, 장 초반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제일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은 어제 장 하락을 보여주었다면 다시금 이 부분까지 바라봐야 하는 증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멈추었고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 또 누군가가 나와서 이상한 발언을 할 텐데 오늘은 누가 나와서 증시의 불안감을 조성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S&P 500 보시면 나스닥 흐름과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늘 장의 흐름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다른 대형주들의 실적이 잘 나와주어서 시장에서의 충격을 완화를 시켜주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어제는 플러스 5.36%가 상승을 한 21.41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68%가 하락을 한 21.05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더플로우 보시면 장 초반에는 라지 스케일의 셀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장이 흘러가면서 13거래일 만에 드디어 매수를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움도 매수가 많았지만은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살짝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봉 보시면 나스닥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공매도 수량을 빌리면서 다시금 19.80을 선을 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지 스케일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승이 시작이 되었고 다행히 흐름을 잘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장 하락으로 출발은 하겠지만 퓨처스 상황도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터운 구름대 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점점 얇아지는 구름대를 한 번은 돌파를 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마저도 돌파를 시도를 못한다면
약세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까지 너무 공격적인 추가 매수보다는 한 템포씩 늦추면서 상황을 지켜보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생산 증가 시작과 조립 라인에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와 이것이 1분기 수치에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도록 하자는 기사 내용입니다. 공급망 문제와 글로벌 칩 부족이 이 분야의 가장 큰 업체들에게 방해가 되었고, 니오는 생산 중단과 테슬라는 차량 가격 인상, 루시드는 누락된 부품과 유리 캐노피 및 카펫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를 했으며, 자동차 레거시 제조업체는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급속한 성장 모델을 계속 고수하고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이 초기에 많은 루시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AMP 공장을 성장시키는 데 매우 집중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상반기에 사우디에 시설 건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에 있는 6.2 빌리언 달러를 사용하여서 미국과 캐나다에 더 많은 스튜디오를 열고 독일의 미넨에 위치한 유럽의 첫 번째 스튜디오를 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립 라인에 2교대 및 3교대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루시드 주차장에 더 많은 루시드 에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루시드 모터스 생산 변곡점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사진에서의 80대의 루시드 에어와 2대의 캐리어를 보았고, 2021년 125대만 납품 숫자로 볼 때 이는 2021년에 인도한 것보다 64%의 차량이 주차장에 있다는 엄청난 이정표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모든 눈은 루시드 모터스가 글로벌 칩 부족 및 공급망 문제라는 이상한 시기에 생산에 어려운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낼 1분기 수익 보고서에 있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분기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2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요, 생산량이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에는 3교대를 통해서 엄청난 생산량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그룹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레이팅을 보시면 10점 만점에 3점을 획득을 하였고요. 31개의 동종 업체를 대상으로 LCID를 평가를 했고요. 루시드는 헬스 등급은 우수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고, LCID는 비싸게 평가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등급은 1로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CID의 자산 수익률은 마이너스 43.79%로 나머지 업계보다 나쁘고, 업계 평균 자산 수익률은 마이너스 12.76%입니다. 이익률은 마이너스 12,731.21%이고요. 이는 업계 평균인 마이너스 6.24%보다 낮고, 동종 업계가 93%가 LCID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 등급도 1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는 LCID가 다시 마이너스 수익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가격 수익 비율도 마이너스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로스 성장 등급을 보시면 향후 5년 동안 추정치를 기반으로 LCID는 수익에서 매우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이고, 수익은 매년 236.71%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년부터 서서히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25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힘이 들어도 저걸 보려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추후에 그 결실은 수량 깡패로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 등급은 7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건강 상태는 현재는 아마 1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하고요. 스트레스는 쌓아놓지 마시고 꼭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갈 수 있습니다. 16.43%라는 유동 비율은요, LCID가 단기 의무를 지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해당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비율은 업계 평균인 2.14보다 훨씬 우수하고요. 동종 업계의 90%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트맨 G 점수는 4.19입니다.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현재 파산 위험이 거의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점수는 업계 평균인 3.20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힘들지 않게 성장하는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성장통의 당연한 결과이고요. 그 성장통을 잘 이겨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파산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초반에 파산의 위험 직전까지도 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부터 투자를 해서 잘 버텼다면 정말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때는 나이도 너무 어렸었고요. 무서웠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루시드라는 기업을 만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기업에 대해 매일매일 찾아보고 공부하고 구독자님들에게 또 공유를 하고 또한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많기에 외롭지 않고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매일매일 괴롭고 하시겠지만은 1, 2년 정도 힘들고 나중에는 10년, 20년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꼭 믿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조금 늦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